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목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네,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꽃구경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 시장도 오늘 마음 따뜻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66% 상승한 3,08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8% 상승한 95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ITC가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과의 분쟁에서 이번에는 SK 이노베이션에 손이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SK 이노베이션 오늘 장 시작부터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의 첫날 그리고 만우절인 오늘 거짓말처럼 내 계좌의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이 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 포트리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서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의원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4월 출발이 좋은데 이달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선 시장은 여전히 박스예요.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3월 달,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2월 달, 3월 달 좀 힘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 더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월봉상에 여전히 좀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좀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박스권역이니까 내릴 때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올라갈 때는 차익을 하거나 관망, 보유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가니까 실적주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전히 박스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지 말자. 내릴 때 매수하자 말씀해 주시면서 어닝 시즌에 들어가니 실적주들 위주로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하채기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하채기 의원님의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은 이 상태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원달러 지수가 좀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이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면서 좀 움직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단지 이제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중국 시장이죠.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중국 시장 움직임을 또 우리가 좀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시장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중국 시장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크게 문제 없이 잘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단지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코스피 쪽에서 소형주가 조금 더 상승세가 좀 나와주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매매하시는데 더 수월할 수 있는데 오늘 코스피 쪽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강세를 좀 보다 보니까 이 대형주가 소형주의 기력을 빨아버리는 그런 좀 장세가 되는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제 원달러 지수가 바닥을 찍고 좀 상방으로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오늘 원달러 지수가 이렇게 개발하게 딱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확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이 지수의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요 급등한 종목들 추격 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 성공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빨간불 계속 켤 듯하다. 변수는 중국 시장이다. 중국 시장을 체크하자 말씀해 주시면서 급등한 종목만 따라가지 말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엔엠, 아주 아이비투자, 포스코 엠텍입니다. 이 세 종목들은 하채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스카이엔의 매수가가 1,690원, 비중은 40%, 마이너스 2.4%가 했는데 이게 환기 종목입니다. 이 환기 종목이라고 하면은 들어가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건 뭐 가지고 있더라도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빠져나와야겠죠. 뭐 이슈는 있어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 관심 속에서 이제 싸이월드 관련해가지고 영업에 대한 양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상승세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콜드체인 관련된 부분도 있으면서 뭐 다양한 재료는 가지고 있지만, 근데 회사 재무 구조를 봤을 때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환기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내부적으로 이제 뭐 정보가 있어가지고 환기에 탈피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그 상태를 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안정적인 종목들, 좀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아이비 투자가 좀 되겠는데 요즘 창투사들 정말 잘 갑니다. 오늘 뭐 에이트너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좀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 창투사들이 IPO 때문에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도 크래프톤 IPO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야놀자 관련된 뭐 상장 이야기 이것도 지금 되면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주가를 좀 보면은 주봉을 보든 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한 1,000 정도 초반대였던 이 가격이 지금 6,940원까지 왔어요. 거의 400% 넘게끔 상승돼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짧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더 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다가는 스톱이 돼가지고 그냥 추세가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뭐 수익 보고 계신 거 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11선으로 좀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11선을 좀 깨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좀 가지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게 가격대가 없습니다. 최고가를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계속해서 열려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뭐 가격 밴드를 상단을 잡긴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11선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1선이 깨지면은 정리를 하시고 11선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쪽에 3년 전에 자, 인수한 리튬 요모 가치가 뭐 35조 원에 달한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좀 했어요. 이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2월 1일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주유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종목이라는 것은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께서 가지고 가셔야지 또 수익도 크게 나고 또 컨트롤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바닥에서 크게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21선이 붕괴가 됐어요. 이건 파동이 붕괴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1차 한번 상승하고 나서 파동이 붕괴가 되면서 그때 한번 쉬었다 가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8,800원이다라고 좀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올라온다, 매수가에 올라온다 그러면은 매수가에 정리를 하시고, 안 그러면은 정리하고 나서 추후에는 한 61선 깨지면은 이 정도 부분에서 한 매수 타임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뭐 매수가에 왔을 때 뭐 정리가 안 되신다 하시면은 지금 한 2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한 61선 깨졌을 때 그때는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아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겠고 뭐 단기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이 가격대죠, 8,450원을 좀 깨버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7,200원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한 8,000원 정도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대응을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스카이 ENM 이슈는 있지만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 그냥 매수가면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아주 IB 투자 11선으로 대응하자 깨지면 정리 아니면 홀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포스코엠텍 매수가 정리 의견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8,000원 선으로 보고요. 그리고 61선 깨졌을 때 추가 매수 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70번님 전화 주셨고요. TSI 매수가는 9,850원, 비중은 40%, 현재 4% 정도 수익 보고 계십니다. 5070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TSI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 궁금하시나요? 이거가 지금 오늘 조금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조금 좀 내려왔는데요. 네, 이게 고점 대비 고점이 한 2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매수한 타이밍은 한 10,000원 약간 미만에서 매수했는데 네. 2만 원 고점 대비 한 50%가 빠져서 그 가격이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TSI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가가 2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네네. 근데 훅 하고 빠졌죠? 네. 무상증자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반 가격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10,000원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회사가 2차 전지 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 쪽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쪽이 계속 성장을 해 나가죠. 네, 그렇죠. 요즘 계속 화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증설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증설하고 있고 LG화학이 좀 가장 공격적이고요. 네, 그렇겠죠. TSI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3사 쪽에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비중이 40%인 상황인데 이걸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건가요? 너무 단기 스윙은 아니고요. 요게 제가 넉넉히 한 달에서 한 2달 사이요? 단기요. 네. 네, 그럼 단기입니다. 네네.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11,000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그 정도를 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보니까 1,600원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자, 한 달, 2달이라는 거는 뭐 기간적으로 보면 길 수도 있지만 짧을 경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네. 회사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빠져버리게 되면 한 달, 2달 정도를 본단 말이에요. 보고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럼 어찌됐든 간에 회사 상황이 좋은데 주가가 빠지면 대응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주가가 13,000원대까지 고점을 나오고 난 이후에 빠졌어요. 보니까 한 9,100원 정도 때까지 빠졌네요. 보니까 9,200원대, 예. 300원대. 예. 그럼 이 빠지게 되면 보통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게 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와요. 예. 그러면 이 하락폭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얼마냐? 그러면 그게 11,000원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한 11,200원? 뭐 요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요 정도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가 되겠죠. 예. 그죠? 그럼 그 자리대에서는 일부 챙겨 놓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네. 그럼 일부 챙겨 놓고 40% 비중이시니까 네. 그 정도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만 이 13,200원 이 고점을 넘어가느냐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돼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회사가 지금 보게 되면 작년에 적자였어요. 그죠? 네, 맞아요. 작년에 적자였었고 재무 구조는 뭐 나쁜 부분들은 없어요.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면 그렇게 싼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요? 네, 보면 예를 들어서 첨보라는 기업도 있어요. 그죠? 네, 첨보 좋죠. 첨보 좋은데 첨보를 안 사셨어요? 그것도 좀 주가는 밀렸는데 네. 제가 가격이 이 정도- 만만치가 않아서? 한 16만 원, 17만 원대 하니까. 네.
자, 일단은 2차 전지 쪽 섹터 자체적으로만 보면 성장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TSI도 추가적인 성장은 가능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증설을 계속 하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11,000원대 초반 자리대에선 절반 정도 챙겨주시고 비중이 40%면 적은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 정도만 뭐 전고점 넘어가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저점 자리대 이게 추세 자리대인데 추세의 하단 자리대를 깨게 되면 리스크 관리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 9,600원 뭐 요 정도. 아, 예. 그 정도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생각해야 된다. 그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한두 달 정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TSI 좀 단기로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1,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절반 정도 챙기고 나머지 정도는 전고점 넘어가는지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4750번님 전화 주셨고요. OCI 매수가는 15만 원이고 비중은 20%. 현재 20%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네, 4750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OCI 문의 주셨는데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이거 2018년도에 네. 지인 소개를, 그때는 제가 주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지인 소개를 해가지고 그 매수를 하라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네. 매수를 했는데, 아이고, 이제 보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이래 공부 좀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 예. 영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일부를 매도를 하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갈아타야 되나 안 그러면은 이거를 올해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그 이제 비중이 20%라도 이 금액이 좀 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이거를 그냥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안 그러면은 여기서 일부를 한 10%를 떼가지고 아무래도 그 전문가님 말씀하신 앞으로 뭐 건설주하고 뭐 그쪽으로 네. 많이 이야기하시길래 그쪽으로 제가 갈아타야 되나 일부를 갈아타가지고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계속해서 챙겨 보시는 시청자분이네요. 아, 제가 한 1년 전부터 제가 안 그런 저도 이렇게 공부 좀 하다 보니까 네.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이래 아, 저는 이거 단기가 좀 중장기로 이래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재훈 전문가님 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참 지나가는 거 이래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래 보니까 이 상승률이 네. 괜찮고 그래서 네, 제가 알겠습니다. 좀 메리트 있어가지고 네. 자, 그럼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OCI를 지인의 소개로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 지인분은 파셨대요? 그래 제가 한 6개월 지나서 저는 좀 몰랐는데 어떻게 되나 물어보니까 그럼 계속 가져가라 그러고 네. 나중에 제가 이제 한 작년에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차트도 보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는 그거를 정리를 하고 삼성전자로 갈아타버렸대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연을 끊어버리세요. 그분이랑. 예, 안 그래도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네, 끊어버리고. 전화번호 저장돼 있는 거 삭제해버리시고요. 예. 아, 그분 진짜 너무하신 분이네. 팔았으면 같이 팔고 삼성전자 같이 사자고 해야지. 치사하게 혼자만 싹 사셨네. 그래, 그 당시에 제가 그때는 이제 주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소개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제가 이래 보니까 네. 이거 왜 보면 고점인지 그때는 그래도 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지인분은 작년에 정리해서 삼성전자를 사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 이제 그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제 그러면 제가 내한테 왜 그런 얘기 안 주나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거 내가 손해가 많으니까 예. 자기가 말하기 좀 그렇다고 하면서 아버님 일단은 작년에 그러셨으면 예. 그분보다 아버님이 더 나아요. 예. 잘하셨고 일단 연은 끊어버리시고 그래요. 연은 끊어버리고 잘 갖고 계셨어요 일단.
근데 지금 중요한 게 20% 비중이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가 음. 제가 이 자금 중에 크거든요. 그렇죠. 제가 한 5, 6천 됩니다. 아, 그 큰 것도 아니에요, 아버님. 자, 큰 걸 수 있고 작은 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예. OCI가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죠? 예, 예, 예. 그럼 태양광 쪽이 그린 뉴딜 쪽에 들어가 있죠? 예, 예.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쪽에 있어서 그린 뉴딜 정책으로 계속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국내의 태양광 패널 쪽 같은 경우는 중국 쪽한테 다 뺏기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 근데 폴리실리콘은 달라요. 폴리실리콘은 치킨 게임에 살아남은 거거든요, OCI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패널은 가격은 좀 주춤하고 있는데, 아, 그럼 전문가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네? 그 OCI가 이제 풍력 제가 아무튼 저 방송 이래 보고 이 정보 이래 보고 이래 해보니까 네? 풍력이라는 게 이게 이 국내에서는 지금 한정돼 있는 입장이고 해외 쪽으로 그런데 거의 OCI는 그게 그러면 폴리콘 그쪽으로 업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태양광을 하려면,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예, 예. 원료인 폴리실리콘이 필요해요. 아, 근데 이 폴리실리콘이 OCI가 만드는 거에 폴리실리콘이거든요. 예, 예.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소재예요, 재료. 아, 근데 지금 보면 패널 가격들은, 그러니까 패널의 경쟁력은 중국 쪽이 좀 더 앞서 있어요, 국내보다는. 예. 근데 이 폴리실리콘은 OCI가 이제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랑 치킨 게임을 하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도 지금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계속 올라가다 좀 주춤하고 있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자, 그러면 주가가 13만 5천 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10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어요. 예, 예. 그러면 이 친구는 길게 보면 저는 15만 원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15만 원요? 15만 원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아직 한마디는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지금 자리대에서 이거를 손절을 하고 다른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건 좀 더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OCI가 워낙 이 금액이 크니까 네. 아무래도 방송에 보니 전문가님 말씀 보니까 건설주하고 그쪽으로 많이 이야기하시길래 나머지 80%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손실 좀 보더라도 아니요. 딴 종목이 뭔지 모르는데 이거 들고 가세요.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말고요. 아니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생각을 해보시고 뭔 종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OCI는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셔도 돼요. OCI. 매수가율 올라갈 거예요. 이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그 지인분이 작년에 손절을 하고 삼성전자 샀으면 그분이 더 손실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더 괜찮으니까 네. 조금 더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은 전문가님 그러면 요거를 그러면은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종목 2개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OCI하고 다른 종목 하나 있는데 네. 요거를 그러면은 올해 연말까지 제가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네. 요게 그러면은 좀 만약에 가격 떨어지면은 좀 더 이래 실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거 되겠습니까? 그 아버님 비중이 커갖고서 고민이시라고 하면서 왜 또 추가 매수를 또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갑자기? 아니요,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좀 전에 제가 OCI를 할 때는 제가 몰라서 OCI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조금씩 이래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중기적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 앞으로 전망을 생각해 가지고 제가 종목을 걷다고 제가 포트를 많이 가긴 것도 아니고 만약에 아버님 예예 이거 10만 원이 만약에 깨진다라면 10만 원요? 네, 10만 원이 깨진다라면 예예 그때 10만 원 이하로 더 사셔도 돼요. 10만 원 이하. 네, 그러면 이제 단가 좀 낮추실 수 있으니까 수익 충분히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가지고 가세요. 예예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OCI 손절을 생각을 하셨는데 15만 원 넘어갈 수 있다. 계속 가지고 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 매수는 10만 원 이하에서 하자. 이렇게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화성, 한국정보인증,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이 세 종목들은 하채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동아화성 지금 매수가가 14,35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스타트에 들어가는 뭐 공업 부품 등에서 가정용 이 부분에서도 조금 연계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뭐 올라온 것은 뭐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올라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좀 그동안 좀 많이 좀 올라왔어요. 2,425원이었던 주가가 17,85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을 이제 재무라든가 이런 걸 좀 봤을 때 나쁘지가 않습니다. 괜찮다는 말씀드리겠고, 현재 뭐 주가의 그런 가격대라든가 이런 평가를 봤을 때도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그렇게 평가가 높게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무 구조도 건전성이 좀 좋고, 그다음에 매년 배당금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서 한 템포 좀 쉬었다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올라간 게 이만큼 올라간 것이 이만큼 또 어느 정도 좀 내려왔다가 가지 않을까라는 그 제 예상 시나리오겠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좀 올라가면은 좀 내려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좀 왔다 하면은 매수가 정리를 하시고, 추후에 이 지금 뭐 다 좋으니까 추후에 이게 주가가 좀 빠진다, 그러면 한 적어도 한 밴드를 좀 잡아보면은 이 바닥 대비해서 절반 정도 잡는다 하면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0원대 정도. 이 정도 오면은 그때 이때 여기부터 해서 7,500원까지 이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가신다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이 가격대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위가 되겠다 해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매수까지 좀 정리를 하시고, 재무 구조라든가 손장세가 실적이 좋으니까 10,100원 정도 이하에서 7,500원 정도 이 사이에서는 분할로 해서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가셔서 최고가를 목표로 갖고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정보인증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주가가 좀 가고 나서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특히 이제 121선을 깨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데, 삼성파이 관련해서 가상화폐 결제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보안 쪽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국내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뭐 상용화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서 수혜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이제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수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2,100원이었던 가격대에서 출발해서 11,3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이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좀 패턴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주가의 뭐 평가를 좀 봤을 때도 시가총액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낮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가격대를 좀 보면은 7,400원 정도 좀 매수를 좀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좀 손해를 좀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61선이라든가 121선이 좀 역배열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7,400원에 정리를 좀 하시고, 추후에 평가가 좀 낮아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보자. 왜냐하면 실적은 나오기 때문에 또 보안 같은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슈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떨어졌을 때 한 5,000원 정도 이하에 왔을 때, 그때는 조금 평가가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5,000원에서 4,000원 이 사이에 분할로 해서 매수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왔어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산업에 반도체가 좀 다 들어가고 있고, 반도체가 없으면은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이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좀 많이 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게 봤을 때 나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흐름이 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가다 보면 좀 쉬어갑니다. 쉬어가 갔을 때가 나오는데 그때를 한번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데, 현재 11,685원에 11,687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이익을 좀 보고 계신 한데, 현재 21선이라든가 이런 지지를 좀 받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3,250원 잡고 대응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지금 매수가 가격을 잡고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21선 조금 위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매수가로 손절 라인 잡고 목표가는 13,250원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빠지면 한 절반 정도 고점에서 빠진다. 이게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서 고점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절반 정도 좀 빠졌을 때, 8,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가 한번 저점 타입으로 좋은 자리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동아화성 반등 나온 매수가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1,100원에서 7,5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하나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최고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국정보인증 쉬어가는 이런 패턴이다. 매수가 정리하고 또 추후에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마이크론 실적은 성장한다. 쉬어가는 때 지금 매수 타이밍 잡자 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3,250원. 손절가는 매수가로 잡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20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YIK 매수가는 7,415원, 비중은 15%, 11%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네, 3920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YIK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거를 한 2달 전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 들고 있어서 마음이 부담이 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단기로 보셨나요? 장기로 보셨나요? 단기죠? 알겠습니다. YIK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단기로 보셨는데 왜 손절 안 하셨어요? 그래도 오를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래도 오를 것 같아서? 네. 좀 더 빠질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 이 회사가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 반도체 제조업체 쪽이죠. 아닌가요? 검사 장비 네네. 쪽 만들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사실 소재 국산화란 얘기가 나오면서 YIK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왔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어머니 좀 비싸게 매수를 하셨어요. 1월 달에 매수를 하신 거 보니까. 예, 제가 그때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주린이시구나. 고점에서 매수했어요.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네. 거기에 꽉 물려버린 거예요, 지금. 예, 비중이 15%인 경우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이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게 기술적 분석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 네네. 월봉 차트가 뭔지 건 아시죠, 어머니? 예. 그러면 고점이 나왔던 게 2017년도 말 4분기 2018년도예요. 예. 이때가 최고점을 찍었고 네. 올해 초반에 요만큼 또 이렇게 찍었어요. 그죠? 네. 봤어요, 저. 그러면 네. 우선 전고점 저항 때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2017년도랑 2018년도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네. 여기에서 본전왔으니까 네네. 매도를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물량이 나온 걸로 보면 되고요.
예. 자, 17년, 18년이고 21년인데 실적 한번 볼게요. 네. 실적을 보면 예. 2018년도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어요. 2018년도에. 네. 그리고 20년도에 19년도에 적자나고 20년도에 다시 250억 정도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전망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지금 보면 2018년도에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네. 주가는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6개월 선행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에. 그죠? 네. 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7년도에 하반기 때 이렇게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연말에 네. 17년도에. 네.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많이 올랐고 올해도 좀 올랐는데 예. 지금 이건 실적 추이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재 국산화 수혜를 받는다라면 네. 뭔가 이 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이게 좀 커버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네. 일단은 전망 네. 자체를 모르겠어요. 근데 IT 쪽, 반도체 쪽에 설비 투자는 계속 한다고 얘기를 하죠. 삼성도 하고 SK 하이닉스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2분기 때부터 설비 투자 계속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우선 보면 지금 2월 달에 보게 되면 2월 5일 날 갭이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는 요걸 메꾸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대를. 네네. 그럼 그 자리대가 보게 되면 약 한 6,100원대, 6,100원대. 예. 그럼 여기에서 약 한 10% 가까이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 6,100원에서 한 5,700원대? 네. 그 정도 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네. 반도체 장비 쪽 섹터의 밸류로 놓고 봤을 때 싼 주식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차라리 테스나 원익 IPS가 더 싸요. 아. 네, 실적 네. 밸류로만 따지면.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 때문에 이 종목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반도체 쪽에 IT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면 중소형주 소부장 쪽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때 움직이게 되면 매수가 부분 네. 오게 되면 일단은 좀 덜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하고 좀 따로 다른 저평가돼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렇게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게 추세대로 봐도 이 121선 라인대 깨지면 추세가 꺾이는 모양새예요. 지금 약간 꺾이지 않을까요? 그건 한 모르죠. 60선주. 아, 예. 그거는 몰라요. 네. 지나가봐야 아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일단 어머님이 좀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이거 세 마디가 다 나온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처음 초보였기 때문에 몰랐는데 네. 제가 이제 조금씩 이런 게 관심을 두고 하니까 제가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했어요. 어차피 이게 요번에 처음에 거래했던 건데 좋은 경험했다 생각을 하시고 네,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꼭 확인을 해갖고서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요건 좀 반등 나면 좀 정리하자 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반등은 나올 것 같으신가요? 아마 밀려 내려와도 반등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적 네. 그 국산화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 설비 투자 사이클이 끝나버렸다라면 죽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죽는 게 맞는데 아직 설비 투자 사이클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네. 반등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부분들 노려가지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YIK 더 조정받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실적 추이를 계속 봐야 한다 의견 주셨습니다. 6,100원에서 5,700원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는 자제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06번님 전화 주셨고요. 키스트 매수가는 17,450원, 비중은 20%, 현재 0.3% 수익 보고 계십니다. 2106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키스트.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혹시 TV 보시면요, TV 소리는 줄이시고 저희 전화로만 통화하겠습니다. 아, 네. 네. 자, 키스트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제
며칠 전에 네. 이게 올라왔었잖아요. 네. 금액이. 음. 근데 오늘 어제 좀 하락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하락할지 또 반등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퀴스트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기로 보셨군요. 아니요, 그냥, 예, 단기로 네. 보셨잖아요.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 회사 왜 사셨어요? 아니, 이제 뭐 드라마 제작도 하고 네.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음, 했는데. 네네. 그러면 네네. 이 회사에 소속 배우가 누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소속 배우는 뭐 박하선도 있고. 오, 알고 계시네? 네, 제가 이제 기사는 계속 보거든요. 이게 네. 이제 올라갈지 어떨지 궁금해가지고요. 지금 보면 이게 컨텐츠 쪽에 중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러면 키스트 같은 경우도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 지금 비중이 20%고 17,45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네.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일단 물론 이게 단기로 좀 보셨으면 사셔갖고 얼마에 파실 생각이셨어요? 한 2만 원이나 19,000원 사이요. 2만 원이나 19,000원 사이? 네네. 그래도 또 차트에 또 정고점 부근이니까 거기에서 또 매도하시려고 생각하셨네요. 네. 그 자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저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을 건데 아마 조정은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나요? 그게 참 난해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금방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단기로 보셨다면 뭐 목표로 했던 그런 매도 단가는 매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좀 더 가져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키스트 단기로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매도 단가 올 수 있다, 가지고 가자 의견 주셨네요.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RF 제약, 이마트, 유니테스트입니다. 문자 상담은 하채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뭐 매수가 5,4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이 정도 좀 가격대가 되는 것으로 좀 잡힙니다.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매집 조금, 여기 보시면 5,400원. 네. 일단 뭐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뭐 치료 이야기가 부각이 되면서 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그 뒤로 이제 제대로 이제 주가가 좀 뭐 움직임이 없죠. 일단은 뭐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제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면은 9월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구간이 조금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충분히 뭐 매수가는 좀 돌파를 조금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한 5,800원에서 또는 5,900원 이 사이에 단기적으로 목표를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트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마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에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특히 이제 온라인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은 이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프라인은 점점 이제 시장 자체가 사양으로 가고 있고, 온라인 쪽으로가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못지않게 온라인 쪽으로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올라온 거에 대한 이 상승한 부분 쉬지 않고 좀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쉬었다가 가야 될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조금
내려올 때까지 뭐 쉬어간 그런 타임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싸게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마트 좋죠. 근데 뭐 시도도 잘 나오고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 사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재 뭐 17만 5천 원에 좀 매수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비중은 한 10%도 하셨는데 지금 뭐 매수가에 오면은 조금 정리를 좀 하시고요. 매수가 안 오고 그냥 계속해서 빠진다고 하면은 조금 보유를 좀 하셨다가 굳이 뭐 손실이시 나올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실적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면은 한 14만 7천 원대 또는 뭐 13만 2천 원대 절반 정도 잡았을 때는 한 14만 7천 원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그냥 이때 내려오면은 한 10% 정도 또는 1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냥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배당금도 받으시면서 또 수익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단기적으로는 매수가에 오면 정리를 하고 추후에는 매도하고 나서 뭐 14만 7천 원 이하로 오면은 매수하시고 보유하고 계셨다가 매수가 안 오고 손실이 난다 하면은 14만 7천 원 이하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셔서 편안하게 낮춰서 장기로 가져가셔서 배당을 받으시고 또 추후에는 수익까지 좀 챙기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가 되겠는데, 근데 최근에 이 주가가 좀 올라올 때는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이쪽 테스트 좀 장비 쪽에서의 좀 매출이 좀 나오면서, 그래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연간에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매수가가 25,700원, 비중은 5%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25,700원.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좀 알려지고 또 유행 타는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좀 매수를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사 같은 경우도 뭐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재무 부분에서 건전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조금 높으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더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싸게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좀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121선이 깨지면서 추세에서도 좀 돌아서 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61선과 조만간에 121선도 교차가 되면서 역배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졌다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에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추후에 반등 나왔다 이렇게 빠져버리면 61선과 121선이 역배열이 되면서 데드 크로스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나오고 좋으니까 추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17,500원 정도 오면은 그때 한번 매수 타임 잡아보자. 17,500원에다가 16,000원 정도 이때 내려오면 그때 좀 싸게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텔콘 RF 제약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마트 많이 올라간 종목 기다렸다가 싸게 사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수가에 정리하라는 의견 주셨고요. 계속 빠졌을 땐 보유해서 14만 7천 원 정도에서 10% 추가 매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유닛 테스트 반등 나온 매수가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484번님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20만 5천 원 비중 10%, 현재 27% 정도 손실 보고 계시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바로 좀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20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한 번에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예, 한 번에 했어요. 자, 일단 어머니 이거 예. 지금 손절 타이밍 늦었어요, 어머니. 예, 예. 그런 줄 알고 그냥 뭐 갖고 가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또 답답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은 싶어갖고 어쩔 수가 없고요, 전화 어머니. 드렸어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고 그냥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 보면 서정진 회장님이 그 셀트리온 합병 얘기가 좀 있었죠? 3사 합병. 어머니. 참, 예, 예. 그런 부분들 올해 안으로 뭐 할 수 있다 뭐 이 얘기가 있었으니까 예. 그게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이 좀 제법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손절은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 예. 의미가 예.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냥 좀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도 그냥 저는 별로요. 추가 매수도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좀 보유를 하시고 예. 좀 예. 느긋하게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대응을 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세트리온 제약 손절은 의미 없다. 추가 매수도 하지 말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